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수열, 지난 시간까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는 이제 등비 수열이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간단한 예처럼 1, 2, 4, 8로 이렇게 나간다 치자. 그러면은 1 다음에 2가 되려고 하면 뭘 플러스 1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등차수열처럼 곱하기 2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번째 거를 보면은 플러스 1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어떻게 돼?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거지. 2에서 곱하기 하니까 4가 되고 4에서 곱하기 2를 하니까 8이 되잖아. 이처럼 첫 번째 항부터 차례로 그 일정한 수를 뭐해서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 곱하에서 얻어지는 수를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하게 곱해진 수를 우리는 공비라 그런다. 등차 수열은 초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했듯이 등비수열에서는 등비가 아니고 공비라고 한다.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 그런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비를 우리 R로 표시하는데 공비가 R일 적에 n번장 an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장 an 플러스를 사용한 다음과 관계가 성립하겠지. a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a의 n 플러스 1은 그 a의 n번장에다가 r이 곱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지. 따라서 공비 r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an으로 나누게 되면 뭐다? an은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공비가 나오게 된다 이거지. 그 따라서 공차는 a의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n을 빼게 되면 공차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처럼 공비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a의 n을 나누게 되면은 공비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은 GP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GP는 뭐다? Geometric Progression. 그래서 GP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 아니고 또한 공비도 0이 아닌 것으로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항이 0이면은 거기다 무엇을 곱해도 늘 0이기 때문에 또 공비가 0이기 되면 어떤 항들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첫째 항이 0이 아니고 공비도 0이 아닌 것으로만 정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까? 자,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일 적에 일반항 A는 자 우선 A는 A 자 초항에다가 R에 n-1제곱 n-1제곱 n제곱이고 n-1 그래서 AR의 n-1제곱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등차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의 d를 더한 거니까 요래되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뭐다? a에다가 r을 n-1번 곱한 거. 자, 왜 그러든지 왜 n-1이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항은 여기 밑에 내려오고 보면은 자 a가 되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a1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한 번 곱한 거니까 한 번 곱한 거죠. 1제곱.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 A2 두 번째 항에다 R을 한번 곱하게 되니까 A2는 또 AR이잖아. AR에서 AR 제곱 두 번 곱한 거.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세 번 곱한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N번째는 조항에다가 R을 n-1번 곱한 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죠. 입에서 익숙해지도록 하자. AR의 n-1제곱. AR의 n-1제곱. 자, 페이지 197페이지 개념 체크 16번을 통해서 등비수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자. 다음 등비수를 가리켜 줬지? 등비수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자, 일반항 AN은 어떻게 된다? 자, AN은 초항 AR의 n-1 거듭제곱이니까 결국 초항과 공비를 알게 되면 되지. 자, 여기 초항은 마이너스 2. 그리고 초항은 1, 그 다음에 2번은 초항 9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초항은 다 됐고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공비는 그건 아까 제일 처음에 배웠듯이 이렇게 되겠지.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에다가 R을 곱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공비는 이렇다고 배웠지. A의 n 플러스 1항에다가 A의 n 값을 나누어주게 되면 되잖아. 그지? 물론 요 문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비를 구해보자. 초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1번. 자, 요거는 사실 뭐 얼마를 곱해서 이렇게 된다는지 알 수 있겠지. 얼마?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공비는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그런데 굳이 이제 이렇게 알자면 어떻게 돼? 4에서
자, 4에서 두 번째 항이다.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로 나누든가, 안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4로 나누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16에서 마이너스 8로 나누든가, 이렇게 해서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1번의 일반항은, 자, 여기다 쓸까요? 자, AN은 A1 초항의 R의 n-1 거듭제곱이니까 초항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곱하기 R이 또 마이너스 2가 되고 n-1 되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요 마이너스 2보니까 이거 한번 곱해져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어떻게 요 지수 법칙에서 요거하고 이거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자, 2번에 요 공비는 R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나누기 9하면 되겠지. 자, 등비수라고 했기 때문에 내지 뭐 1 나누기 마이너스 3 해도 되고 어떻든 공비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은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AN은 자, 초항 9 됐습니까? 곱하기 R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될까? 이거 그지?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색깔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의 그 공비는 자 여기다가 요걸 나눈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공비네. 그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공비고 여기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곱하면 3분의 1 되는 거 맞잖아. 자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A는 자 첫 번째 항 1이네. 곱하기 R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은 없어져서 요것만 쓰면 답이 되겠지요. 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등비수열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 자, 항상 초항 여기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자. 4, 마이너스 12, 36, 마이너스 108에서 마이너스 192는 몇 번째 항이냐 물었지. 자, 그럼 일단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지. 자,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AN은 초항 AR의 n-1이니까 초항이 이제 주어지지. 그러면 공비만 구하면 되잖아. 자, 공비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너스 12에다가 4로 나눠도 되고 36에다가 마이너스 12로 나눠도 되니까 일단은 뭐 암산을 하게 되면은 공비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공비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의 일반항은 1번의 일반항은 AN은 초항 4가 되겠지. 공비 마이너스 3에 n-1 이렇게 될까 이가 그지. 자,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72는 몇 번째 항이냐 했으니까 결국에는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마이너스 972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 n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의 n-1 이렇게 되고 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자, 여기다 할게요. 마이너스 972 4로 나오게 되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지 2, 4, 8 마이너스 800 자 얼마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나중에 합시다. 헷갈리니까 지금 자 971 4로 나누면은 2, 4, 8 8, 7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10 내가 왜 이러지? 자 그래서 17이 되죠. 됐죠. 자, 그러면은 4, 4, 16, 그래, 16. 자, 12 돼서 4, 3, 12.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243이 되겠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4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40 하면 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 같으니까. 자, 243은 마이너스 3의 몇 번 거듭제곱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243. 자, 3. 3, 8, 24, 3, 1, 3. 자, 이거 9, 9, 80이니까, 그걸 요거 3의 제곱, 요거 3의 제곱 해서 3 곱해서 총 243이라는 것은 3의 5제곱이지. 3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4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의 5제곱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의 5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243이 되니까. 자, 따라서 여기 계산하게 되면 결국 여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하고 요거하고 이쪽 편에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같기 때문에 결국 지수 n-1은 5하고 같아서 따라서 n은 6이 되겠네. 자, 6이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972라는 것은 몇 번째 항이 된다? 6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비가 마이너스 2다 했습니다. 자, R이 마이너스 2 써보자. 그 다음에 6번째 항이 뭐다? 그러면은 A 6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이다.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 구하라.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자, AN은 AR의 N-1에서 자, 요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60을 대입하고 R이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여기다 6을 대입하면은 저 지수는 5가 되겠지. 자, 그렇게 써봅시다. 자, 먼저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있어서 왼쪽에 있어서 자,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께서 여기 6을 대입하게 되면 600이라면 5가 되겠지. 그래서 5 제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0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60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5번 거듭 제곱하게 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자 보자. 양변을 마이너스 32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32분의 마이너스 160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은 5가 되겠네. 그래서 초항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98페이지 필수예제 18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봅시다. 자, n번째 항이 3 곱하기 2의 1-2n 제곱, 자, 인 등비 수열이라 했습니다. 자, 이 1번 같은 경우는 착각하는 학생이 있다. 3이 뭐냐면은 초항이고, 그 다음에 2가 공비라고 쓰는 학생인데, 아니지. 이거는 이제 그 an이 AR의 n-1제곱 형태로 됐을 적에 고려되는데, 여기 지수가 1-2n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지.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AR의 n-1제곱 형태로 바꾸는가? 자, 굳이 그렇게 바꾸려고 부담을 가지지 말고 첫 번째 항은 어차피 얘가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어차피 등비수의 n항제 일반항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잖아.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나오고 또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잖아. 그럼 초항과 둘째 항 나오니까 둘째 항에다 첫 번째 항을 나눠주게 되면 공비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어떻게 돼? 1을 대입하면 되니까 A1은 3 곱하기 2의 1-2가 되겠지. 여기 1 대입하면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결국 2분의 3이 되겠네. 그지? 2분의 3. 자, 그 다음에 A2는 두 번째 항은 이제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겠지. 자, 초항은 2분의 3으로 됐고. 자, A2는 저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3 곱하기 2의 1-여기 4가 되겠지. 1-4가 되기 때문에 곧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결국에는 8분의 3이 되겠지. 8분의 3. 따라서 공비 R은 어떻게 하냐면은 두 번째 항 값에다가 첫 번째 항 값을 나눠주게 되면 되니까 8분의 3 나누기 2분의 3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거 곱해서 네 항끼리 곱해서 분모로 돼서 3, 8이 24분의 자, 그 다음에 3하고 2를 곱해서 분자로 가게 되겠지? 6. 따라서 얼마? 4분의 1이 공비가 되겠다. 참고로 근데 이거 여러분 아직까지 지수 법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요 1번 문제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러한 계산들이 나 개념은 알겠지. 개념은 뭐 n 대신 1 대입하면 초항이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서 두 번째 항이 나오는데 두 번째 항에서 초항을 나누게 되면 공비가 되잖아. 자, 2번은 뭐냐면은 보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60.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40이다. 등비수열의 또한 첫 번째 항과 공비 구하라. 이거잖아. 그지? 자, 이거 두 가지 구하라 했으니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2번. 그러면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6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40이다. 이래 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미지수가 4개가 있잖아. 자,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다시 고쳐서 미지수 2개짜리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항 A1은 A로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한번 곱해진 거니까 AR로 쓸 수 있겠지. AR로. 그래서 이게 60. 자,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노? AR의 제곱이 되겠고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될까 이가. 자, 이렇게 240으로 고쳐주게 되면은 미지수가 2개짜리고 A 초항과 R, 공비 R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 두 개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 먼저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인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여기 r 제곱을 묶어내면은 a 플러스 ar은 240이 되잖아, 그지? 240이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ar이 60이라고, a 플러스 ar이 여기 60이라고 딱 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r 제곱이 양변에 60으로 나누게 되면 r 제곱은 4가 되겠지. 따라서 공비 r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나 보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r이 그러면은 플러스 1 때개와 r이 마이너스 1 때 나눠서 하면 되겠잖아. 자, r이 2일 적에 그럼 이제 r이 2일 적에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3a가 되겠지. 자, 3a는 요거 뭐 2 대입했으니까 3a는 60이기 때문에 이때는 초항이 자 3으로 나누게 되면 20이 되지. 그래서 뭐다 초항이 20이고 공비가 2 이렇게 돼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나?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a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돼? 60이 돼서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0으로 초항이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두 가지 답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초항이 20인 거, 그 다음에 공비가 2, 그 다음에 초항이 마이너스 60일 때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답이 되겠다. 자, 등차 수열에서도 자 필수예제 19번과 같은 게 봤지?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요. 자, 수열. 자, 2, 그 다음에 1, 2, 3, 4, 5, 6, 10. 그러면, 그 다음에 끝에 20이 있지. 그럼 2하고 20 사이에 몇 개? 10개가 들어갔지. 그치? 10개가 들어갔지. 자, 10개가 들어가는, 열에서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죠. 그래서 A1하고 A10. 자, 여기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A1은 첫 번째 항과 A10은 10번째 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수열에서는 A1이란 말은 바로 둘째, 두 번째, 2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 항수가 그러면 이제 12개잖아요. 12개 중에서, A10은 뭐냐 하면은 11번째 어떤 항의 값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자, 요거 공비하고 그런 거 알아내면 A1하고, A10을 알아낼 수 있겠지. 자, 초항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12번째가 20인 거야. 12번째. 왜? 중앙에 10개의 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12번째가 20이야. 따라서 공비를 어떻게 알아내면은 AN은 초항 AR에 N-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12번째 항 20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초항 2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공비 R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 대입하면은 12 빼기 11이 되잖아. 그지? 11이 되지. 자, 따라서 R의 11제곱은 2로 나누게 되면 10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난관에 봉착해갖고 당황한 학생이 생기는데, 왜냐면 R의 11제곱이 10이다. 어떻게 R을 알아내지?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 로그를 배우게 되면 계산 처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R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나 또 머리가 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왜 A1 곱하기 A10을 했는지 봅시다. 자, A1이라는 것은 두 번째 항이 되잖아요. 이 전체 이 수열에서. 그러면은 뭐다? 2에다가 R이 한 번 곱해진 거잖아. 그지? 그래서 A1이라는 것은 2에다가 R이 한 번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A10은 얼마예요? A10이라는 것은, 여기 11번째 거잖아요. 11번째.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1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 2에다가, 그지? R이 10번 거듭제곱 된 거겠지. 10번 거듭제곱이 된 거겠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A1 곱하기 A10 요게 되게 되면은 2R 곱하기 2R의 10제곱 되기 때문에 자, 요 2하고 곱해갖고 4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요 R 요거하고 한 개하고 요 R의 10제곱 곱해서 R의 11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R은 몰라도 R의 11제곱이 10이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4 곱하기 10 해서 답은 4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제 필수예제 20번 더 와서 봅시다. 조금 더 응용 문제로 보자. 등비 수열이라 가르쳐 줬죠. 그러면 뭐 너무 쉽게 초항이 여기 보면 2 돼 있고 그 다음에 4 나누기 8 나누기 4 하게 되면 어떻게 되노? 공비가 2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거, 뭐 500보다 커지는 거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처음으로 뭐 양수, 처음으로 음수 그런 말 문제 몇 번 풀어봤죠. 어쨌든 5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 이걸 골라라 이 말이지. 자, 그럼 먼저 1만원을 구하게 되면은 자, AN은 초항 2 곱하기 R 2의 N-1 되겠지.
따라서 요거 지수법칙에서 요거 2의 1제곱이니까 요거 둘이 더하게 되면 결국 일반항은 2의 n제곱이 되지. 자, 그러면 일반항 2의 n제곱이 얼마? 500보다 커지는 n을 구하라 이 뜻이잖아. 자,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난간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직관이 좀 필요합니다. 2의 거듭제곱 대충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의 뭐 4제곱은 자, 빨리 좀 해봅시다. 16. 그 다음에 2의 6제곱은 얼마? 2의 5제곱은 32. 2의 6제곱은 64 이런 식으로 2의 얼마 또 7제곱은 128. 그 다음에 2의 8제곱은 256이 되겠네. 그 다음에 2의 9제곱은 얼마? 5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10제곱은 1024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보면은 500보다 어디가 큰지 한번 봅시다. 2의 8제곱 하게 되면 256이고 2의 9제곱 하게 되면 얼마? 512가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n이 그 8일 적에는 256에서 500보다 작지. 근데 9제곱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500보다 커지네요. 그죠? 따라서 언제 n이 어떻게 9 곧 9항째 500보다 커지는 게 나타난다 이 말이지. 우리는 요런 직관으로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6제곱까지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0제곱이 1024 하는 것도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의 10제곱은 1024.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를 풀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 과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9페이지 필수예제 21번. 자,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직선 y는 k. 자, x좌 평했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x 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 상수 K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자, 요거 3차함수의 그래프 여러분들은 잘 뭐 이해를 못 하겠지만, 자, 뭐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려볼게요. 대충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Y는 K란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다, 이렇게 만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 세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만난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여기 X1, 자,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이제 이 x좌표는 곧 요거와 이거의 연립방정식. 자, 다시 쓰자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는 k로 둬갖고 그지.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방정식 그럼 다시 정리하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제로. 요 방정식의 세 개의 실근이 되겠지. 자, 세 개의 실근이 되는데 이 x좌표를 저 그림처럼 알파, 베타, 감마로 두게 되면 어떻게 돼? 미지수가 세 개라서 복잡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 좌표가 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하나의 근을 알파로 두게 되면은 그 다음 근은 알파 곱하기 r, 그 다음 근은 뭐다? 알파 곱하기 r 제곱으로 두게 되면은 미지수가 뭐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 요렇게 해서 우리가 늘 써왔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세근의 합. 자,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알파 r 플러스 알파 r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요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되겠지. 그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군의 곱합. 자, 야둘 둘이 곱하면은 알파 제곱의 r 플러스 또 얘네들 둘이 곱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의 요거 주면 알파 제곱의 r의 세제곱이 되겠다. 알파 제곱의 r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곱하면은 알파 제곱 r 제곱 되는데 요거는 플러스 요거의 개수분의 요거의 개수가 되니까 1이 되겠다. 그치? 요게 1이 되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자, 여기 곱하다 보면 알파가 3개 있고 r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차인 개수분의 상수항되기 때문에 따라서 k가 되겠죠.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보자. 자, 먼저 여기 보면 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에서 그러면 k라는 것은 곧 ar의 세제곱 되니까 ar을 구하면 되겠지. 초항하고 공비는 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요거 보자. 요거 일단 a를 묶어내면 알파 죄송합니다. 알파 여기도 알파였습니다. 자, 요 알파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해서 2가 되죠. 자, 그 다음 밑에 식에는 뭐냐 하면 또 요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알파의 제곱 r을 묶어내 보도록 합시다. 알파의 제곱 r을 묶어내면은 요거 1 되겠지. 자, 요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걸 먼저 생각해 보자. 요거 알파 제곱 r을 묶어내면 r이 남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파의 제곱 r 요거 묶어내면은 r 제곱이 남죠. 비교적 좀 지저분하네요. 자, 는 1 이렇게 되잖아. 됐지? 자, 요런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자, 색깔을 좀 바꾸어서 봅시다. 자, 여기하고 요 식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 위에 식 요걸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약분돼서 없어질 끼고 알파의 제곱 r 나누기 뭐다? 여기 알파만 남아 있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1에다가 여기 2가 나누어지는 거니까 1 나누기 2가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 다시 알파가 하나가 약분되면서 그건 좌변은 알파 곱하기 r만 남게 돼서 2분의 1이 되잖아. 자, 그러면은 알파 곱하기 r이 여기 2분의 1이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여기 와서 대입하게 되면은 k라는 것은 얼마?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면서 답은 8분의 1 이렇게 답이 되겠지. 자, 그렇게 이제 요걸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두지 말고 어떻게 둔다? 그렇지. 이렇게 등비수를 이룬다 했으니까 알파 하나는 알파 곱하기 r, 하나는 알파 곱하기 r의 제곱으로 두게 되면은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요 계산 능력은 여러분한테 맡겨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